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일단 X32 우리 뭐 국민 믹서라고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죠, 이미. 그래서 이 믹서의 신호 흐름도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도 얘기하고 시그널 플로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믹서를 제대로 엔지니어로 쓰시려면은 뭐 우리가 매뉴얼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 장비를 살 경우에 매뉴얼을 의외로 안 읽으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해결되는 그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어쨌건 이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신호 흐름도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냥 봤다라는 기억만 있다면, 아니면 이런 게 있다라는 기억만 있어도 뒤에 이제 무언가를 하실 때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날로그 믹서는 그 신호 흐름도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졌을 때 설계 때부터 이 흐름도에 의해서 서킷을 회로를 디자인해서 연결을 해놓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데, 불가능인데, 그러니까 아예 바꾸지 않는 한. 근데 디지털은 이 신호 흐름도가 바뀔 수 있어요. 신호 흐름도가. 왜냐하면 이 신호 흐름도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실제로는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고 기능을 더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 믹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가능한 기능이 뭐 가능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그 DSP의 용량도 이미 이제 처음부터 크게 잡아놨는데, 디지코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한 절반만, 일단 그걸로도 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쭉 쓰고 있다가 느 시점에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버렸더니 막 DSP 기능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건 원래 늘어나는 게 아니고 DSP는 정해져 있으니까, 하드웨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은 그렇게 이제 기능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락을 해놨던 것을 이제 언락해서 더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믹서는 펌웨어의 업데이트에 의해서 사용자의 그 조금 더 편안한 편 편안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해지거나 뭐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오늘 이 X31을 다 한번 볼 텐데, 뭐 구체적으로 뭐 일단 이 그림만 보면은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 뭐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믹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요거 이렇게 위아래로 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버스예요. 그러니까 버스, 이건 이제 이미 고정적인 통로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위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믹스 버스, 그래서 1에서 16까지 16개가 버스가 있고, 그 옆에 메인 버스 LRC라고 하는, 이제 이게 메인 출력이죠. 믹서의 메인 출력.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와 센터 채널로 쓸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가 1에서 6개가 있고, 솔로 버스가 L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믹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게 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뭐 이렇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있고, 뭐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신호들을 내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목적지가 여기는 예를 들면 부산이겠고, 서울을 출발이면 부산이겠고, 이거는 뭐 어디 광주겠고, 이거는 다른 데겠고, 대전이겠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갈 수 있게끔 길을 이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신호의 흐름도는 이 왼쪽 부분이 입력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이 그러니까 버스를 중심으로 오른쪽 부분이 출력부. 그러니까 이제 신호가 이렇게 왼쪽부터 들어와서 처리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이 버스 해당되는 거에 실제 출력부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출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메인 LRC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인 LRC라고 되어 있는 버스는 이제
연결이 돼서 그게 실제 출력은 여기 메인 LRC라는 요 섹션에 의해서 이제 각각이 레프트가 나가고 라이트가 나가고 센터가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이 된다. 메인 LRC 아웃풋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막 뭐가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의외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풋 섹션 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채널 스트립을 포함해서 그 신호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믹스 버스를 통해서 소리들이 다 더해진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그 ACN, Active Combined Network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쏘밍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믹싱을 해서 각각의 버스를 태워서 각각의 원하는 행선지로 나가게끔 하는 게 요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디지털 믹서로 이제 오면서 무슨 기능이 포함이 되냐면은 내부에 이렇게 패치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DSP 패치.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들어왔을 때는 다 디지털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은 이제 여기서 들어와서 요 입력 채널 부 버스 그래서 메인 채널로 나가는 요 출력까지는 디지털로 다 처리가 되고 요 뒤에는 이제 요 신호가 아날로그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DAC라고 하고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 그래서 그 컨버팅을 하게끔 이 부분도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호가 나갑니다. 그래서 요 내부에 패치가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편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요 채널 여기 지금 1번인데 1번을 내가 뭐 FX 1번에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믹스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패치에 들어가는 그 입력 부분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게 들어오는 거고 이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USB에 플레이백 된 것이 패치를 통해서 원하는 채널로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이제 또 이게 이 패치를 통해서 출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게 여기 인 아웃 이렇게 쭉쭉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이렇게 7분 지나갔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채널 쪽에 채널 스트립을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신호의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채널 스트립에서 처음에 이제 신호가 들어온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요 채널 스트립의 처음에 출발이 요 위상 반전만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개인 이런 것들은 요 디지털 내부에서는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입력부에 대한 요 입력 인풋 1에서 30이랑 보조 입력 1에서 6 요거는 다 아날로그 프리 부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에서 32번까지는 이제 믹서 뒤에 있는 마이크로폰 인풋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팬텀 파워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XLR로 들어와서 요 그러니까 개인을 통해서 AD 컨버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은 다 증폭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로 컨버팅 된 다음에 요 I/O 패치를 통해서 우리가 신호들을 어디로 갈지를 정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아날로그 부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이제 AES50이라는 거 요게 이제 그 디지털 포맷이죠. 그래서 이제 AES50을 통해서 48채널이 입력되고 출력되는 거 요렇게. 그 다음에 슬롯을 꼽아서 슬롯을 통해서 이제 USB로 32채널 입력 출력되는 거 그 부분 여기에 있죠. 그게 이제 실제 믹서의 입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채널로 우리가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래서 마이크로폰 1번에 꼽은 걸 1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위상 반전 스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위상 반전은 채널 스트립 안에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테뉴에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은 요건 이제 디지털에서의 뭐 일종의 게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디지털 게인, 감쇄도 그러니까 물론 어테뉴에이션이라는 말은 감쇄인데 그런 같은 기능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딜레이가 있고 채널 딜레이, 그다음에 로우 컷이 디지털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디지털로 와서 이렇게 로우 컷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 더 컷 이게 요 순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게이트에
이제 게이트를 쓰게끔 되어 있고, 인서트, 그다음에 컴프레서 익스펜더, 그다음에 4밴드 이퀄라이저, 컴프레서 익스펜더. 그러니까 요 순서를 바꿀 수 있게끔. 게이트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이 컴프레서와 익스펜더를 EQ 앞단으로 보낼 수가 있고 뒷단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건 뭐 어떤 그 컴프레서를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포인트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서트가 요 EQ를 중심으로 앞단에서도 뽑을 수 있고 뒷단에서 뽑을 수 있고 그걸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키인이에요. 그래서 이 키인을 다른 채널에 이제 사이드 체인으로 해서 다른 채널의 키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셀프 키, 그 요 안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이제 중심 우리가 필요로 한 검출하기 위한 신호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에 EQ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면 이제 특정 주파수 내역의 부분을 이 트리거 포인트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뮤트 스위치가 있고 페이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 페이더랑 뮤트 요 위치. 우리 이제 이미 아시는 대로 억스 같은 것이 포스트 페이더냐 프리 페이더냐 할 때 요 페이더 앞단에서 뽑아가느냐 뒷단에서 뽑아가느냐 이제 그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포스트 페이더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 페이더를 뒷부분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건 포스트 페이더, 요 앞에 프리 페이더라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뮤트 스위치 그 앞단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뽑아갈 수 있게끔, 보통 이제 헤드폰 믹스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 프리 페이더에서 뽑아가는 거고, 이제 리버브 뭐 이런 것들은 다 포스트 페이더에서 뽑아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볼륨이 그 소스가 줄어들면은 리버브도 줄어들게끔, 소스는 줄어들었는데도 리버브가 남아 있다면 이상하죠 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단에 이제 펜이 있고 펜폿, 그래서 그걸로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펜이라는 건 이제 역시 그러니까 요 펜을 지난 다음에 신호들을 뽑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야. 포스트 펜 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게인을 통해서 LCR 요 출력이 나와. 이제 아마 마스터 볼륨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본 적이 없는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여기 LCR로 나가는 버스, 요 처음에 말했던 요 메인 LCR로 나가는 버스들을 이제 여기서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 모드로 해놓으면 요 레프트 라이트가 스테레오로 나가는 거고 가운데가 센터로 나가는 거. 아니면 이제 뭐 LCR에서 레프트 센터 라이트라고 세 개의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믹스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프리 하이패스, 프리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포인트를 이렇게 미리 지정해 놓은 것들을 다 여기서 선정을 해서 그걸 이제 내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프리니까 다 요 페이더 앞단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버스를 태워서 이제 요 억스, 그러니까 우리 믹스 버스라고 하는 거, 거기로 나가는 신호들을 이렇게 이제 뽑아갈 수 있게끔 여기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포스트로 되어 있다면 이제 이게 포스트니까 요 뒷단에서 나가겠죠. 포스터 페이드 뒤에서 나가는 거고, 프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프리 요 앞단에서 나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이 채널에서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요 입력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억스 리턴, 이제 이게 뭐 USB 포함해서 이제 에펙트 리턴 뭐 이런 것들, 에펙트 리턴이 아닌 거고, 보조 입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그 하드웨어로 억스 입출력이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어테뉴에이션이 있고 4밴드 EQ 뭐 동일하게끔 이제 요 페이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리냐 포스냐에서 이제 억스 나가는 거, 믹스 버스 나가는 거, 베린저는 믹스 버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에펙트 리턴, 이건 이제 에펙터 렉에 있는 우리가 리버브건 딜레이건 하는 그런 것들을 걸어놓으면 그것의 이제 리턴이죠. 그것의 출력, 그 출력을 다시 이제 이 버스로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다 경부고속도로건 중부고속도로건 거기 태워야지 목적지까지 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따로 억스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브 리턴을 이제 모니터로 내주거나 하는 그 통로를 위한 길이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리냐 포스냐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건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있고, 에펙터로 내보내는 거, 에펙트 인을 해서 여기 이제 에펙터를 걸어서 여기 에펙트 아웃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겠죠. 이걸로 그 얘기. 톡백 마이크,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톡백이 출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를 꼽아서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꼽아서 거기에 뭐 팬텀 파워를 넣든지 해서 컨버전 되고 컴프레서가 거기 안에 있고 그래서 게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우리 이제 믹스 버스와 메인 버스와 매트릭스로 이제 다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요 톡백에 대한 거. 요 아래 부분에 이제 출력부에 대한 거. 출력부 아웃 1에서 16번까지 있는 거. 이건 이제 지정해서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메인 출력을 몇 번에 보내거나 뭐 모니터를 몇 번에 보내거나 이런 것들. AS50 뭐 P16 가는 것도 있고 개인용 모니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른쪽 부분 가보면은 그래서 이제 각각 그 버스에 태운 것들이 우리가 믹스 버스에 태운 것들 이거 이제 주로 이제 리버브나 뭐 모니터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믹스 버스 16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 어테뉴에이션이 있고 요 게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요 레벨에 대한 거. 페이더 말고 그게 있고 인서트 포인트가 이렇게 이 뒤에 EQ 앞 뒷단에서 이제 뽑아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 믹스 버스를 이제 그 버스 마스터로 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럼의 마스터. 그래서 드럼 마스터를 거기다 컴프레서 걸거나 EQ를 걸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싱을 다시 한번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인서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컴프레서, 여기 내장된 컴프레서를 역시 EQ 앞단이나 뒷단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인서트 포인트, 그래서 페이더 출력을 해서 믹스 아웃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 메인 버스도 동일하게끔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매트릭스 버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메인 출력과 이 믹스 출력, 억스 출력 요거 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출력부들만 모아서 뭔가를 다른 블렌딩, 따로 이제 이렇게 믹스가 된 것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에는 이제 여기 1번에서 6번이 매트릭스 버스에서 이렇게 하나씩 6개가 나가는데 요 매트릭스 버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요 메인이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요 화살표가 지금 이쪽이니까 그래서 여기 메인 출력 나온 것에서 다시 이 매트릭스 버스를 태워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음에 각각의 믹스 버스에서도 요게 매트릭스 버스를 태우게끔도 해요.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 버스에 여기서 1에서 6개까지 요 부분들을 다시 여기서 이 믹스 출력을 해서 가게끔. 그러니까 매트릭스 출력은 믹스와 메인 아웃의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방송실로 가는데 거기에는 앰비언스 마이크를 내보내야 돼. 앰비언스 마이크를 방송으로 나가는 거에 내보내고 메인 그 이제 하우스 출력으로 나가는 거는 안 내보낸다. 그럼 그걸 이제 매트릭스로 쓰고 그래서 그거를 그 앰비언스 마이크를 믹스 버스로 따로 지정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에 포함해서 메인 그 믹스에 추가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믹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그래서 그게 요 매트릭스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 이거는 이제 그 FOH에서 우리가 모니터하는 거, 헤드폰을 모니터하거나 그것에 대한 거. 그래서 모니터 버스는 솔로 버스를 우리가 활용하니까 솔로 버스에 지정된 것들이 입력되고 그러니까 솔로로 누른 것이 입력되거나 아니면 이제 소스를 여기서 모니터 소스를 지정해 놓은 거. 레프트 라이트건 매트릭스건 간에 그래서 그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입력이 되고 레벨을 조정해서 딤 20dB를 줄이는 기능도 있고 이거는 이제 사운드의 믹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에서는 이게 큰 소리만 계속 들을 경우에 너무 이게 귀가 이제 이렇게 익어버리니까 익숙해버리니까 레벨을 줄여가면서 계속 좋은 밸런스를 만들기 위한 도구니까 그렇게 쓰는 게 요 딤, 디밍 하는 거, 20dB를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개인 컨트롤 있고 뭐 그 다음에 모노 이렇게 바꾸는 거. 모노 스위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 믹스와 스테레오 믹스를 우리가 셀렉트해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딜레이, 이건 이제 딜레이가 포함되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인 스피커 위치에서 30m 떨어진 곳에 이제 내가 믹서를 놓고 거기에다 모니터를 놨다면은 그럼 그게 거기서 바로 그냥 이 메인과 똑같은 시간에서 소리를 들으면 이 모니터가 들리고 난 다음에 메인이 들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소리가 계속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얘를 메인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릴 때쯤 나오게끔 딜레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편하게 그 환경에서 제대로 믹스를 하게끔 모니터를 하게끔 해주는 게 이 딜레이의 기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DA 컨버전 되고 아날로그 회로로 나온 다음에
헤드폰으로 가고 뭐 모니터 믹스에서 모니터 스피커로도 가고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처음에는 이게 우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랬는데 지금 20분 만에 이거 한번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재밌죠?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믹서 시그널 플로우를 불러서 같이 이렇게 또 재밌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그널 플로우는 디지털 믹서일 경우에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린저의 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시그널 플로우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펌웨어 바뀔 때마다 기능이 바뀌니까. 장호준입니다. 감사합니다.